안녕하세요. 5장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셨죠? 그래서 5장에서는 구성요소의 다양성 응용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지리와 그룹화를 응용해서 고급 사용자로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아리 관리 회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원 테이블하고 동아리를 냈는지 두 가지 테이블을 가지고 했었죠. 여기서는 조금 더 세 가지 테이블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지리와 그룹화가 어떻게 여기에 응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다룰 내용을 보시면 뭐 세련된 테이블의 연결, 관계와 외래키, 그래서 뭐 기본 키가 뭔지 외래키가 뭔지를 다룰 거고요. 그래서 쿼리를 이용한 다양성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엑셀 함수 같은 것들을 기본적인 함수들을 배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쿼리를 구상을 하고 관계와 외래키를 이해하고 세련된 테이블의 연결을 학습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린 여기 3장, 4장에서 드린 것들을 조금 잘 들으셨으면 어렵지 않게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5장에서는 뭐를 배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동아리에는 소모품도 있고 고정된 비품도 있다. 소모품의 구입 현황과 관리 현황, 비품을 관리하는 사람을 정해 좀 더 조직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품 관리를 위한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테이블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테이블. 자, 누가 관리를 하는지가 필요하겠죠. 관리자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고 관리자 그 다음에 이 관리자가 어떠한 상품들을 관리하는지 관리 상품이 있겠죠. 관리 상품.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요거를 언제 구매를 했는지, 그 다음 요거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한 테이블들이 하나 더 존재를 하면 될 거고, 그거를 우리가 상품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품. 그러면 관리자가 관리 상품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관리 상품도 이렇게 상품 테이블에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관리자하고 관리 상품하고는 몇 대 몇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앞에서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한 사람이 N개의 상품을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김경수라는 사람이 여러 개의 상품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 관리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상품 테이블과 관리 상품 테이블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이거는 생각을 여러분들 조금 해보시고, 그러면 상품 하나가 여러 개를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에서 어떠한 상품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을 똑같은 테이블을 세 개를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품이라는 것들이 이 동아리에서는 여러 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상품하고 관리 상품은 1대 N의 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에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관리 품목의 종류는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 학교 소유과 동아리 소유를 구분해야 되고, 품목별 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 관리 전환 및 소모 여부를 기록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졌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리자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관리자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관리자 테이블인데,
여기에서는 학번, 성명 두 개가 있었고, 두 개가 있고, 텍스트가 여기 학번이 주키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부족한 정보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전화, 기수,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러한 것들은 더 필요하면은 더 쓰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상품 품목, 상품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소분류 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거는 코드, 분류명, 구분, 소모, 뭐 규격, 모델, 가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주키는 코드다. 그래서 상품마다 코드가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품 정보, 그러니까 회원에서 관리하는, 앞에서 얘기를 해왔던 관리 상품을 여기서는 비품 정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비품 정보에는 물품 코드, 그 다음에 세부 코드, 구입 일자, 설치 장소, 소모 완료,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렬 번호라고 해서 주키도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래서 보면 요거하고 요거가 외래키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앞에 있던 요 코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요거를 ERD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포함이 된다. 이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시, 그래서 여기에선 테이블이 3개다. 관리자 정보를 갖고 있는 테이블 하나, 그 다음에 상품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하나, 그 다음에 비품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하나, 학번하고 관리자 요 테이블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요 코드하고 요 코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학번하고 관리자는 1대 n의 관계, 물품하고 이 코드도 1대 n의 관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액세스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146페이지, 147페이지를 제가 다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48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액세스를 열었으면 새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시고 여기에 실습, 여기서 비품 정보 관리 5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지는 몰랐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테이블들을 3개를 만들고 관계를 지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거고, 그러면 따라가면서 만들어 봅시다. 먼저 이 테이블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에서 디자인 보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 디자인 보기, 그걸 먼저 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관리자 정보,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번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주키인지, 그러니까 기본 키인지 아닌지 보시고, 일렬 번호라고 하는 거는 각각마다 1, 2, 3, 4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조금 힘들고, 텍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는 10자리까지,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라고 했었죠. 랭스, 이렇게 대괄호 하고 학번 7개 7 해놓고 학번을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성명이 필요하다. 텍스트 10자리,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주소 텍스트,
그 다음에 기수, 텍스트, 이것도 10자리. 이 정도로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거를 다시 들어가서 저장을 한 다음에 불러러 오려면 열기, 학번 2013001 뭐 김수현, 그 다음에 서울시 강남구 23기 0013002 전지현, 이거 전지현 서울시 강동구 23기 013003 뭐랄까 이영애 서울시 강동구 23기 한 5명 정도만 합시다. 5명 정도인데 1명, 2명 정도는 2014년 001 그 다음에 뭐 유나 서울시 뭐 노원구 24기 노00 현빈 서울시 노원구 24기 이렇게 한 다음에 꼭 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한 5가지는 꼭 입력을 5명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고요. 과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네요. 과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빠진 것들이 과를 더 넣고 싶다 라고 하면 디자인 보기 여기에 성명 뒤에 과가 있으면 좋겠죠. 과 학과 텍스트 다시 하고 나면 저장 그 다음에 닫기를 한 다음에 열기 경영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렇게 빠진 부분을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거는 만들기에서 테이블을 또 만들어야겠죠. 만들기에서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을 만드는데 여기서 만드는 거는 뭐를 만들고 있나, 소분류 정보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상품 정보 테이블이죠. 상품 정보 테이블.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 보기 상품 정보, 상품 정보에서는 여기는 코드라고 돼 있는데 상품 상품 번호 일렬 번호로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는 텍스트로 합시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상품에 대한 테이블들이 텍스트들이 다 이렇게 숫자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떠한 상품을 구입을 하면 뒤에 일렬 번호라고 해서 각각 상품마다 같은 일렬 번호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텍스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분류명 텍스트, 분류명은 여기 20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설명 안 했지만 이것도 기본키로 설정돼 있어야 되죠. 기본키로 설정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 텍스트고 5 텍스트 구분 5 그 다음에 소모, 그 다음에 규격 모델, 그 다음에
가격. 뭐 다른 거는 뭐 텍스트 3, 뭐 20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 뭐 통화로 바꾸셔도 되고 통화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보기도 편하고. 네, 구분에서는 우리가 뭐를 구분하는 거냐면 이게 학교 소유인지 동아리 소유인지 두 개를 구분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앞장에서 배웠듯이 콤보 상자를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콤보 상자. 그러면 어디 있어요? 콤보 상자 하려면 뭐 책에서 보시지만 알긴 하겠지만 그럼 기억을 되새겨 보면 어디를 눌러야 되나? 형식을 누르는 거는 요거를 누르는 거는 입력 마스크를 누르는 거는 뭐가 맞나? 여기가 아니죠. 여기 조회에 들어가면 조회에서 콤보 상자라는 게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값 목록을 누르시고 값 목록 그 다음에 여기서 학교 소유 두 가지가 있으면 학교 소유 그 다음에 동아리 소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모 또 똑같은 방법이죠. 소모도 책을 읽어보시면 비품하고 소모품 두 가지가 있다라고 있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꿔? 똑같죠. 똑같이 조에 들어가서 콤보 상자 들어가서 값 목록 들어가서 여기에서 비품 하고 소모품 비품하고 소모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그래서 보면 다음 자리에는 15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열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상품 번호 상품 번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PC를 하나 샀고 PC 삼성 0102라는 모델명을 샀고 PC라는 거고요. 구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넣을 수도 있지만 직접 넣기가 헷갈릴 때는 소유, 그다음에 소모도 우리가 비품, 규격은 예를 들어서 올인원, 그 다음에 가격 50만원을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잘 넣은 거겠죠. 여기서 뭐 더 넣고 싶은 거 있으세요? 더 넣고 싶은 거. 아직까지는 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5개만 더 집어넣읍시다. 테이블이고 한샘에서 했고 001이라는 거고 테이블이라는 거고 테이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학교 소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비품이고 테이블 1200 곱하기 1200 6만원 주고 샀다. 그 다음에 한샘 002 의자가 있죠. 의자가 있고 이것도 학교 소유고 비품이고 이건 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5만원 주고 샀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프린터도 예를 들어서 신도리코라는 브랜드를 샀고 001이라는 거를 샀고 프린터 이것도 학교 소유 비품 여기에 빠진 게 제가 보니까 언제 이게 나왔는지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 구입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건 제조일이 그러니까 언제 구입을 했는지는 요 테이블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되겠다. 요 테이블이 아니고 비품 정보에서 언제 구입을 했는지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상품 자체에 대한 것만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모자란 게 뭐 이 상품에 대한 색깔이라던가 그러한 것들 조금 더 세세하게 또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프린터, 프린터 뭐 잉크젯 12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를 샀으면 페이퍼 00 A4 A4 용지 학교 소유, 이거는 소모품 용지 1000매 5만원. 요 정도만 하시고 저장.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또 뭐를 해야 될까요? 만들기, 테이블, 저장. 저장은 뭐 관리, 상품, 디자인 보기, 여기서 보시면 물품 정보라고 있죠. 물품 코드. 근데 물품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쪽에서 나왔던 요 디자인 보기에서 다시 보면 이 상품 번호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다른 이름으로 써도 되긴 하지만 물품 코드라고 이렇게 다르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상품 코드라고 하고 텍스트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는 기본키가 아니다 라다 하고, 그러면은 이 상품을 여러분들은 제일 관리자가 마지막 빠져 있는데, 관리자도 여러분들이 해주면 이렇게 다시 그 아래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디자인 보기에서는 학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관리 상품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도 학번, 그러니까 바로 관리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입 일자. 구입 일자에는 날짜, 시간. 근데 이거 형식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언제 샀는지 YYY DD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우리 월까지만 한번 보고 싶다. 그 다음 설치 장소, 소모 완료, 요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비워서는 안 될 게, 물품 코드 필드는 예 라고 표시를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품 코드에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상품 번호에 다시 들어가서 필수에 아니오가 있는데, 요거는 모든 물품은 관리 테이블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예 라고 해주시고, 학번도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동아리 회원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라고 하시면 되고, 누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품목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예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샀는데 누가 관리하는지 아직 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아니요 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관리를 하기로 했으면 예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 154페이지 154페이지에 보면 이제 상품 번호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꼭 우리가 다 상품 번호가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번호만 보고 나서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콤보 상자에서 테이블이나 쿼리 정보를 바로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4페이지 11번을 보시면 여기에서 상품 번호에서 조회에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를 누르면, 여기에서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콤보 상자를 사용을 하겠다. 콤보 상자인데 우리는 테이블 및 쿼리를 사용하고,
행 원본은 어디냐? 어디 테이블이냐? 어디 테이블이죠? 요거를 다시 눌러보면, 요거를 눌러보면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런 그 쿼리 작성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 쿼리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쿼리를 날릴 건지를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상품 정보에서 닫기. 상품 정보에서 상품 번호는 우리를 보여줘야 되고, 상품 번호하고 분류명 정도, 분류명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닫기. 그래서 여기에서 잘 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면 뭐 셀렉 구문이 보일 거예요. 셀렉, 상품 정보에 있는 상품 번호, 상품 정보에 있는 분류명 두 개를 보여줘라 라는 거고요. 바운드 열 개수, 이게 뭐를 뜻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한번 작성을 해 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저장을 하고 열기를 누르고, 여기 상품 번호 열려 있으므로 조작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 뭐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 요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모두 닫기를 누릅시다. 모두 닫기. 그래서 열기, 상품 번호.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죠. 이거는 뭐 한샘 02는 뭐 이제 뭐 몇 가지가 안 돼서, 이건 페이퍼라는 거고 PC라는 거고, 이렇게 앞만 넘버만 보면 아는데,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거는 쿼리를 날릴 때 요거하고 뭐를 더 날렸었죠? 상품명을 우리가 더 날렸었죠. 그게 안 보인 이유가,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보기 조회 열을 우리가 한 개밖에 안 봐서 그렇거든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보고, 바운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열을 입력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기는 두 가지 열을 다 보여주고, 상품 정보하고 상품 번호만 입력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저장, 그래서 다시 열기, 다시 두 개가 보이죠. 조금 더 크게 길게 하면, 그래서 프린터면 하는 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두 가지 테이블이 보이면서, 두 가지 행이 보이면서, 열이 보이면서, 두 가지 열이 보이면서, 요거를 클릭하면 첫 번째 열만 저장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이블을 보면서 우리가 몇 번째 있는 열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다시 디자인 보기, 요 학번만 알면은 그 사람은 누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걸 똑같은 형식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페이지 155페이지고요. 155페이지. 자, 155페이지.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콤보 상자, 테이블 쿼리 요걸 하고, 여기에서 뭐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뭐가 필요하나? 관리자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 관리자 정보에서 닫기, 여기서 학번, 성명, 학과도 알고 싶다. 학과까지 보여줘라. 닫기, 네. 요건 세 개인데요. 요거를 한번 뭘로 바꿔야 될까요? 1로 할까요? 요거 열의 개수를 첫 번째 걸 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학번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장,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 열기, 학번 누르면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는 김수현이 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영애가 했다. 그러니까 앞에 것만 하는 거죠. 이제 아셨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섯 가지 학번 구입일자. 첫 번째 거는 2014년 3월 18일 날 설치 장소 동아리 A. 그러니까 소모 완료는 여기서 뭐 콤보 상자에 가서 사용 중, 사용 완료 둘 중에 하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냥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의자가 한 개일까? 그 의자를 김수현하고, 아니 김수현이 이영애하고 전지현 두 명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구입을 똑같은 날 했지만 사용 중이고, 그 다음에 의자는 했었고, 그 다음에 PC 좀 돈 나가는 거는 조금 김수현 남자 학생한테 막 이렇게 김수현 남자 학생한테 맡겼다고 했고, 동아리 B반 또 사용 중.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한 게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뭐 날마다 사야 되는 거니까 제일 나이 어린 학생한테 시킵시다. 프린터가 있는 동아리 B반 또 사용 중. 근데 여기에만 맡기긴 그렇고 김수현한테도 똑같은 것들을 할당을 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보면 먼저 본 사람이 A4를 주문을 하게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이영애가 다시 하자.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가 있죠? 유나가 빠진 것 같은데, 유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했고 다 저장.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다 맞추셨으면 여러분들이 156페이지까지 다 한 거고요. 156페이지 다 했고 157페이지 관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관계 설정을 보시면 관리자 정보, 비품 정보, 소분류 정보의 테이블의 사무 정의를 관계 설정을 실습해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테이블은 다 닫아주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를 클릭을 하시면, 저는 이제 그 전에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없애고 데이터 표시를 누르고 모든 테이블들을 추가하고, 그 전에 데이터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관리자 정보가 제일 앞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면, 네, 그래서 학번하고 요 학번하고는 서로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참조 무결성 유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장에서 3장에서 그걸 배우셨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것들만 집어넣는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기, 그 다음에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품 정보하고 이 상품 번호하고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참조 무결성 유지 만들기. 그래서 이거를 저장,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156, 157, 158, 159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세 테이블 간 상호 관계를 맺어줬다. 그래서 이제 160페이지,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하시고, 저장, 닫기. 지금부터는 쿼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160페이지를 보면 액세스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기 탭에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을 하고, 저 상품 정보 이렇게 세 가지 테이블로 다시 이루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세 가지 테이블을 다 쓴다 라고 돼 있죠. 세 가지 테이블을 다 쓰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보면 관리자 정보, 관리 상품, 상품 정보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고, 그 다음에 필드, 첫 번째 필드는 3번에 나왔죠. 3번. 요거는 조금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뒷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뒷번은 소분류 정보의 분류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소분류 분류의 구분. 그런데 우리가 소분류 정보를 상품 정보라고 한 것 같고, 상품 정보에 있는 분류명, 상품 정보에 있는 구분, 그 다음 상품 정보에 있는 규격 모델, 그 다음에 비품 정보, 그러니까 관리 정보에 있는 관리 상품에 있는 소모 완료죠. 소모 완료, 소모 완료. 그 다음에 관리 상품에 있는 관리자 정보에 있는 누가 하는지 성명을 나타내라. 그런데 비품 코드 앞에 보면 이제 제일 첫 페이지에 한 개 더 열을 더 만들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 열을 다 만들고 싶다. 그래서 어디 있냐면 여기 위쪽에서 작성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작성기 그대로. 그래서 비품 코드라고 돼 있죠. 비품 코드라고 하는 거는 제일 위에 있는 열의 이름을 비품 코드라고 명명을 한 다음에 if IIF에 대한 설명은 163페이지 있고, 소모라는 그런 열에서 비품이라고 되어 있으면 A라고 출력을 하고, B라고 되어 있으면 A가 비품이 아니면 소모품이면 B를 출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길게 되어 있지만 그 뒤로 짝대기를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포맷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거를 출력을 해라 라는 거고요. 포맷, 그 다음에 물품 코드. 여기서는 물품 코드가 우린 뭐라고 했죠? 상품 번호로 돼 있을 거고, 상품 번호. 상품 번호를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로 우리는 합시다. 그래서 확인. 조금 책하고 다르죠? 조금 다른데, 그리고 요거를 정렬을 연산자 없이 입력을 했다. 네. 요거는 여기에 쉼표가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쉼표를 넣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작성기를 보시면 여기 쉼표가 안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쉼표 다시 확인, 그 다음에 정렬. 여기서 보시면 오름차순, 그래서 실행.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 우리는 조금 다른 게 상품 번호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테이블에 있는 거를 참조를 시킬래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품 정보라고 얘기를 합시다. 구문 오류다.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프롬에서 나열된 테이블 둘 이상 참조를 합니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왜 이런 게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다시 상품 정보를 누르고 실행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상품 정보점 요 안에 있는 거를
본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맞지 않, 셀렉. 상품 정보 안에 있는 소모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에 있는 뭐 상품 번호를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적은 거냐면 상품 정보에 있는 소모 뭐 식이 막 있고 상품 번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적용을 해봅시다. 요거 그러면 없는 게 맞겠죠. 요거는 없애주시고 여기 다시 들어가서 작성기 여기에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어떤 테이블이죠? 상품 정보 테이블이죠. 상품 정보에 있는 소모라는 곳 열이 비품이면 A 그리고 상품 정보 상품 번호가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라고 확인 다시 실행을 누르면 잘 나타났죠. 잘 나타났는데 우리가 잘 한 걸까요? 여기서 보면 잠깐만요. 상품 정보에 다시 열기 자 하나 둘 우리는 한 자리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7자리로 합시다. 7자리 쿼리를 다시 디자인 보기 우리는 7자리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작성기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다음에 비품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보기가 힘들면 비품은 비품은 N이라고 하고 소모품을 Y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실행 Y 그러니까 요거는 비품 요거는 소모품 그 다음에 7자리로 표시가 됐고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거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비품 현황 보기로 저장을 한다. 그래서 IIF와 포맷 함수 포맷이라는 것도 네 자리로 뭐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결합시키는 end는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잘 하셨고 요거는 한번 다시 집에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더 표시하셔도 되고 그래서 닫기 모두 닫기를 합시다. 모두 닫기 그래서 비품 현황은 모든 테이블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이유가 라는 거고 다시 또 쿼리를 만들려고 돼 있죠. 어딨죠?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그래서 쿼리 유형에서 세 가지 쿼리를 다 출력을 시키고 디자인 탭에서 디자인 탭 쿼리 유형에서 크로스 탭을 클릭을 한다. 그러니까 크로스 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요약 정보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써보시면 뭐 대충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감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로스 탭인데 요 165페이지처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에는 열 머리글에는 분류명 그러니까 소분류의 상품 정보의 분류명 그 다음에 관리자 정보 성명
다음에 세부 코드에 그래서 우리가 그 비품 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아래쪽에서 이렇게 잘 보시면 크로스탭 요약 개수 크로스탭에는 값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설치를 누가 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값들이 지정이 된 거를 클릭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관리 상품의 설치 장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값이 나오는지 다른 값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개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되신 분들은 개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값이라고 해주시고요. 실행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김수현 학생은 A4 용지하고 PC를 하고 있고, 이영애 학생은 의자하고 테이블, 그러니까 전지현 학생은 의자, 현빈 학생은 1.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크로스탭. 나중에 그 제가 드린 구매에서 각각 사람별로 어떠한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 구매 금액도 알 수가 있겠죠. 구매 금액.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잘 됐는지를 봅시다. 잘 이게 바뀌는지 관리 테이블에서 열기 아니 관리 상품에서 열기 요거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요거까지 다 한다라고 합시다. 거의 핵심 멤버여서 2013번 3 누굴까요? 저장 다시 관리자 정보에 가면 2013 3번 이영애라는 학생이 관리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관리자 다시 비품 정보에 들어가서 다시 디자인 보기 그 다음에 실행 이영애 학생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 네 가지를 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뭐를 많이 하고 있는지 크로스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뭐 변경정 학번, 변경 후 학번,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업데이트 쿼리 작성하기 다시 모두 다 지우시고 모두 다 닫기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166페이지 특정 관리자로 일괄 변경하는 데이터 쿼리 작성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영애라는 사람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영애라는 사람이 졸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넘겨주는 쿼리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들기 쿼리 디자인 어디 테이블을 열어야 될까요? 그 테이블은 관리 상품에 있겠죠. 관리 상품에 그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관리 상품에 있는 그 학번들을 이렇게 변경을 시켜줄 거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하나만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관리 상품에 대한 것만 넣기 때문에 이 쿼리는 여기에만 저장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그래서 166페이지 있고 필드에서 학번 그 다음에 뭐를 누르라고 돼 있죠? 업데이트 위쪽에 보시면 업데이트라고 누르라고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영애 학생이 지금 그러면 테이블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이영애죠. 이영애라는 학생이 있으면 요거를 누구한테 관리를 맡길까요? 유나라는 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유나라는 학생한테 관리를 맡겨 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기다도 따옴표를 해 주시고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에서 실행을 누르면
안 되죠.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책에서는 뭐 이렇게 뭐가 나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거 아래쪽을 보면 사용 안 한 모두에서 매크로 함수나 이벤트를 차단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이유 자체는 이 보안 측면에서 이 업데이트를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정보, 아니, 보안센터 열기를 누르시고 매크로 설정에서 모든 매크로를 포함을 하겠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 그래서 다시 실행. 다시 안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뭐를 다시 봅시다. 그럼 어딨냐면 액세스 옵션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액세스 옵션에서 보안센터에 가서 보안센터 설정을 봅시다. 보안센터 설정 잘 됐는지 추가 기능 매크로 설정 포함 차단된 경우 된 것 같은데 매크로를 설정 확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행 사용 안 한 모드에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거를 껐다가 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고 요거는 우리가 업데이트. 자, 당황하지 않고 꺼서 다시 엽시다. 요런 일들이 조금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도 이러한 것들이 조금 처음이어서 저도 왜 이런지 조금 지식인에 물어봤고, 그래서 다시 비품 정보에 다시 가서 업데이트라는 거를 다시 그래서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아까 치면은 보안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은 내 행을 고친다 라고 되어 있죠. 내 행을 고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영애가 가지고 있는 거를 윤아한테 넘겨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이런 거를 왜 못하게 하는 거냐면 관리자가 아닌데도 이 쿼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침에 보안센터가 나왔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 침에 제가 했듯이 보안센터에 들어가서 그거를 모든 매크로를 바꾸겠다, 변경 가능하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고 바로 그 상태에서 안 되고 컴퓨터를 액세스를 껐다가 다시 켜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진짜 바뀌었는지 한번 관리자 비품 관리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윤아가 아까 처음에 이영애였는데 그걸 윤아가 다 물려받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할 때는 보안센터에 가서 그거를 뭐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는 뭐 267페이지, 268페이지고 그러니까 학번으로도 우리가 직접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169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170페이지를 할 거고요. 170페이지. 170페이지에 할 거는 기존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새 테이블을 만드는 테이블 만들기 쿼리 작성하기. 그래서 여기서도 새 테이블을 만든다. 만들기. 그 다음에 쿼리 디자인. 그 다음에 여기서 넣는 거는 관리자 정보, 추가, 닫기.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학번, 학과, 성명, 우리는 학과, 뭐 주소, 기수 이거를 다 우리가 집어넣었었는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테이블 만들기를 해서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더 넣으려고 하는 거는 주민등록번호를 넣겠다라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빠진 항목들은 이 쿼리를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영역을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디자인 탭에 쿼리 유형에서 테이블 만들기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할 이름에 세부 관리자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세부 관리자 정보. 그러니까 조금은 새로운 테이블을 더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그래서 한 테이블을 더 만들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부 관리자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를 만들 거냐, 여기에 주민번호를 넣을 거다. 주민번호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래서 저장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는 세부 관리자 테이블 생성이라고 넣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4번을 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 실행을 누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왜 이런 필드를 2번 이상 정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책에서는 뭐 실행을 뭐 바꿔주십시오 붙여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 기수 2개가 같은 테이블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2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지워야 될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래서 요게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바꾸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뭐가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했던 작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행을 눌러 보시면 오행을 붙여 넣습니다. 왜 오행이냐? 우리가 5명이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주민번호를 집어넣겠다라는 거고, 테이블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테이블이 하나 형성이 되고, 새로운 테이블이 하나 형성이 됐고, 그래서 디자인 보기, 주민번호가 됐고, 책에서는 필드 항목을 13자리, 그러니까 앞자리가 6자리고 뒷자리가 7자리이기 때문에 13자리고, 입력 마스크는 저번에 저장을 하고 짧게 바뀌었고, 주민등록번호 다음 그 다음에 책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호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래서 요거가 다 끝났고, 마스크도 우리가 씌워줬고, 그러면 열기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주민번호를 한번 넣어 볼까요? 9207 5명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 왜 안 되는 걸까요? 확인. 앞자리가 제일 처음에 넣을 때 지금 띄어쓰기가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바로 저는 띄어쓰기가 하나 들어가서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1 4 3 9 4 0 5 1 2 2 4 4 4 4 4 9 4 0 5 1 2 2 5 5 5 5 5 9 5 0 7 1 2 2 6 6 6 6 6 6. 자, 이제 저장을 합시다. 저장을 하시고 닫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저장을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거가 200
아니 175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하셨죠. 175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176페이지 기본 함수의 소개. 그래서 미드 함수가 있고요. 미드 함수.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자리를 보고 앞자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94라고 하면은 몇 년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몇 년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미드 주민번호 71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할 거고, 미드 함수, if 함수는 우리가 했었고, 데이터 뭐 시리즈, 레프트 함수, 파트, 데이터 파트 함수 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관리자 다 지우기, 닫기, 네. 그 다음에 만들기에서 지금 178페이지를 하는 거고요. 178페이지 만들기에서 기타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을 누르시고 테이블 표시에서 세부 관리자 정보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닫기, 세부 관리자 정보에서 학번하고 그 다음에 이름하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세 가지를 하고, 그러면 네 번째 칸에 뭐를 할 거냐. 그래서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 우리가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요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해서 생년월일을 표시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작성기를 해야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작성기를 하고, 성별, 책에 있는 대로 성별, 여러분들 책 179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IIF, 그 다음에 미드 가로하고 주민번호, 요 주민번호는, 이 주민번호는 여러분들이 한 거랑 똑같아야 되고요. 7번째 주민번호, 심표를 하고, 7번째에 있는 한 개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요게 만약에 1이면 남성, 요게 1이 아니면 여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라. 확인을 누르시고 실행. 다 여성 다 여성인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뭘 하다가 이게 1로 바뀌었거든요. 1로 바꿔. 이게 1이면은 남성이 맞죠. 이게 2면은 여성이 맞고, 그래서 1일 때는 남성, 2일 때는 여성. 잘 됐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 보기. 그래서 다음 거에 할 거는 생일이라는 거를 여기다 쓰셔도 돼요. 여기다 쓰셔도 되는데, 다시 작성기에 그걸 합시다. 또 생일이라는 거고, 생일을 할 때 쓰는 함수는 데이트 시리얼이라는 함수고요. 데이터 시리얼이라는 함수고, 그래서 레프트에 있는 주민번호 두 번째 거를 제일 처음에 참고를 하겠다. 이게 년이다. 그 다음에 미드 중간에 있는 주민번호 이렇게 하고, 다시 대괄호 하고 주민번호 세 번째에 있는 두 개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책 180페이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를 보면은 마지막 날짜를 알 수가 있나요? 날짜는 5번째에 있는 두 번째 거를 보면은 날짜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로의 개수가 달라서 그럴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의 개수 거 확인해 주시고, 확인.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그리고 다시 열기.
만들기. 다시 쿼리 가서 요거를 하고 다시 디자인에 가서 실행. 생일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생일이 생성이 된다. 95년 7월 12일 생일이라는 게 생성이 됐다. 그래서 181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하셨고, 뭐 분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똑같이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뭐 레이블과 뭐 그룹핑, 그룹화 함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본 거는 한번 레이블 뽑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레이블 뽑는 것까지. 레이블 뽑는 거는 여러분들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 닫으신 다음에 닫기 모두 닫기. 네. 요거는 뭐 생일. 네. 네. 그래서 만들기에서 보고서 그룹에서 레이블을 클릭을 합니다. 레이블을 클릭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폼에 똑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똑같은 게 있는지. 폼 택이라는 거를 찾으셔야 되고요. 폼 택. 여기서 찾는 방법은 폼 택이라는 거고, 폼 택에서 31 요거네요. 3107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용자 지정에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폼이고, 여기에서 다른 폼을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미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다음 예제가 나오죠. 예제가 나오고, 뭐 크기를 여기서는 1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으로 변경하고, 다음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4번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과 같이 라벨에 출력하는 필드를 더블 클릭하여 예제 항목에 추가를 한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필드명 앞뒤에 제목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코드 라고 치시고, 코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코드에는